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들로 구성된 다항식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환은 우리가 살펴보는 현대대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환이 될 텐데요. 그런 다항식환을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환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의 환을 먼저 생각을 할 텐데요. R이라고 하는 환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때 R이라는 환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가환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환의 원소를 이제 개수로 가지는 다항식들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항식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x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문자를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통 이제 부정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러한 x와 그리고 r이라고 하는 이제 환에 있는 원소들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형식적인 합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a0, a1x, a2x 제곱, a3x 세제곱과 같이 계속 더한 형태로 무한히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0, a1, a2, an 이러한 원소들은 우리가 하나를 정한 환의 원소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x, x제곱, x세제곱과 같은 것을 쓸 때는 이제 x라고 하는 어떤 문자, 부정원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냥 그러한 x를 그냥 거듭해서 썼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x제곱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때는 뭐 x를 두 번 곱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x라는 어떤 문자를 그냥 이와 같이 두 번 거듭 제곱한 것처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개수는 이제 R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R 위의 다항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항식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유한계를 제외한 ai들은 모두 0이 되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형식적으로 무한히 계속 덧셈하는 형태로 썼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유한계의 개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오도록 우리가 표현한 것을 다항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계를 제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다항식의 최고차라고 부르는 이제 차수를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0부터 a1, a2와 같이 쓰는 이 값들을 우리가 개수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coefficients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다항식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무한히 이제 더하는 거기는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한계를 제외한 ai들은 모두 0이다라는 조건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fx라는 어떤 다항식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a0, a1x, a2x 제곱까지 쓰고 그 다음 a3부터는 전부 다 0이 나오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다항식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이렇게 그 A3 이상에서는 전부 다 0을 이제 갖는 경우라면 이것을 굳이 무한한 합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좀 귀찮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곱까지 쓰게 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세제곱, 네제곱, 5제곱 등의 개수는 전부 다 0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개를 제외하면은 이제 이러한 AI들이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항식을 생각을 하더라도 적당한 AN제곱, AN의 XN제곱까지는 우리가 이제 0이 아닌 개수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이후가 되면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무한합을 실제로 표기할 때는 유한계의 합으로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수가 AN 이후부터, 즉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등등 모두 0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AN까지만 쓰겠다라는 겁니다. 즉, fx를 이제 형식적으로 쭉 무한히 합한 것으로 우리가 약속은 했지만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개수가 0인 부분들은 an 이후에 개수가 전부 다 0이 되는 경우에는 an까지만 쓰고 그 이후에는 그냥 생략을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fx가 a0 더하기 0x 더하기 a2x 제곱이라고 이제 쓰여지는 그러한 다항식인 경우에는 개수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써도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개수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쓰기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개수가 속하는 이제 환을 생각했을 때 단위원을 가진 환을 생각을 하기로 했으므로 예를 들어서 개수가 1이 되는 그러한 다항식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개수가 1인 다항식은 a1 곱하기 x 꼴로 쓰는 것 대신에 개수가 1인 경우에는 그냥 x라고만 즉 개수를 그냥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생략이 된 경우에는 개수가 1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다항식에 대해서 a0, a1x, a2x 제곱 등등, 즉 an의 xn 제곱 이렇게 쓰는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0는 x가 하나도 지금 없이 그냥 쓴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a0를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항식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다항식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들을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다항식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유한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개수가 0일 테니까 어떤 적당한 n에 대해서 다항식은 이와 같은 형태로 유한계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a0 상수항인데요.
상수항의 개수 A0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0인 것을 생략을 하고 쓰기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A0라고도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다항식을 상수 다항식, 즉 상수항만 있는 다항식이다 라는 의미에서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개수가 0이라는 의미에서 상수 다항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상수 다항식에는 이제 그 개수가, 즉 fx가 a0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 하나의 원소로 표현이 될 텐데요. 자, 이것마저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0 더하기 0x 더하기 0x 제곱, 즉 모든 개수가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상수다항식이 되는데, 상수다항식이면서 그 상수항의 개수가 0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0다항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항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환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즉, 어떤 단위원을 가진 가완환을 생각을 하고 R 위에서의 다항식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집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와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집합은 R 위의 다항식들 전체를 모아둔 것인데요. 다항식의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써보면, 이렇게 쓰여질 것인데, A0부터 A는 R에 있는 이제 원소를 이제 택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그 0 이상의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러한 형태들을 다 모아둔 그런 집합을 R of X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가 환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집합에 속하는 이제 원소, 즉 다항식이 될 텐데, 그 다항식을 이제 더하고 그 다항식을 곱하는 연산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다항식을 이제 더하고 곱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더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다항식들을 이미 접해 본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에 우리가 두 다항식을 더하는 방식 그리고 곱하는 방식을 그대로 일반적인 한 R상에서의 다항식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다항식을 더할 때는 항별로, 같은 차수의 항별로 개수를 이제 더하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쓰기 위해서, 자, 두 다항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fx가 어떤 이제 0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 개수 중에서 유한계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전부 0이기 때문에 적당한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x도 다항식이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유한계 합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fx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n과 gx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n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n하고 n 중에서 한쪽이 더 같거나 클 텐데요. 예를 들어서 m이 n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는 그 뒤쪽에다가 0 곱하기 xn 플러스 1 등등을 이제 더 우리가 추가를 이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같은 거듭제곱까지 표현이 되도록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하고 gx를 이제 유한계 합으로 나타낼 때 같은 정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물론 같은 정수를 우리가 여기서는 n이라고 표현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거듭제곱까지 나타나도록 개수들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나면 fx와 gx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다항식을 당연히 각각의 항별로 개수를 이제 더하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개수들을 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이니까 환에서는 덧셈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즉, AI와 BI의 덧셈은 R이라는 환에서 주어진 덧셈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역시 R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는 처음에 주어진 A0, A1, AN이라는 개수와 B0, B1, BN이라는 개수를 R상에서 같은 차수에 해당하는 개수들끼리 더해서 그러한 것들을 개수로 하는 우리가 다항식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다항식을 F와 G에 더한 결과로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형식적인 이제 무한합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다항식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하는 각각의 개수가 다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제 fx하고 gx를 이제 an의 xn제곱까지 썼다라고 하는 것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등은 모두 0이라는 것이 이미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겠죠. 자, gx를 다음과 같이 썼다는 얘기는 bn 플러스 1, bn 플러스 2 등등이 이미 0이라는 것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두 다항식이 같다라는 것의 의미는 대응하는 각각의 개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즉, 개수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다항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물론 환 R 입장에서 같은 개수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조금 다르더라도 A0, B0가 환 R에서 같은 이제 원소가 되면 같은 다항식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G3에서는 원소를 우리가 0, 1,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과 2가 서로 같은 원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x 혹은 이것은 물론 간단하게 마이너스 x라고도 쓸 텐데요. 자, 이것은 2x라는 다항식과 동일한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을 G3를 생각을 할 때는 자, 이러한 다항식 두 개를 더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각각의 대응하는 개수들을 더한 것을 개수로 하는 다항식을 두 다항식에 더한 다항식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 두 개의 덧셈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요. 자, 이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환에서의 덧셈이 만족을 해야 하는 성질들을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1, 즉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개가 필요할 텐데요. 자, 지금 fx, gx는 여기 있는 형태로 쓰도록 하고요. hx는 c0부터 cnxn이라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세 개의 다항식의 합은 결국은 이제 개수들끼리 이제 더하는 것이 될 텐데, 첫 번째 그 fx와 gx를 먼저 더하면서 개수들이 이렇게 되겠고, 그것과 hx를 더하면서 개수들을 다음과 같이 더하면 되겠습니다. a0 더하기 b0 더하기 c0가 상수항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1차항이라는 말을 이제 엄밀하게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x가 하나 있는 그런 항의 개수는 a1 플러스 b1 하고, 여기가 c1이 있겠죠? c1을 더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덧셈이 될 텐데, 지금 각각의 개수를 더하는 과정에서는 환 R에서의 덧셈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환 R은 말 그대로 환이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즉 A0 더하기 B0 더하기 C0를 다음과 같이 괄호를 바꾸더라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자, X의 개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gx하고 hx를 먼저 더하고 나서, 즉 이러한 개수들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그것과 fx를 더한 다항식과 동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즉 환 R에서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고, 다항식의 덧셈은 결국 개수들끼리 이제 대응하는 개수들끼리의 덧셈이 되기 때문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서도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겠고요. 그 이유는 이제 fx의 개수가 있는 r을 생각을 해보면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3는 어떻게 될까요? 즉 다항식들 중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에 해당하는 다항식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네모에 해당하는 다항식이 어떤 다항식이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더했을 때 개수끼리 우리가 덧셈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수에 대해서 여기 있는 다항식을 b0, b1x, bnxn이라고 쓴다면 각각의 그 x의 i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이와 같이 될 텐데, 거듭제곱까지 같이 쓴다면, 자, 이것이 fx와 동일해야 되므로, 자, 이 녀석과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즉 두 개가 같아지려면 bi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i가 1일 때, 2일 때 항상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즉 여기 있는 개수가 모두 0인 경우가 네모에 해당하는 다항식이 될 텐데, 결국 그 다항식은 0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즉 다항식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모든 개수가 0인 0다항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질, 네 번째 공리에 대해서는 임의의 다항식 fx에 대해서 fx와 어떤
다항식을 더했을 때 0다항식이 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존재한다면 무엇이 되느냐 라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될까요? 자, 개수가 모두 0이 되어야 하므로 네모에 해당하는 개수는 fx를 이와 같이 쓴다라고 할 때는 각각의 x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개수들끼리 더해서 0이 돼야 하므로 마이너스 a0 더하기 마이너스 a1 x 더하기 마이너스 a2 x 제곱과 같이 fx의 개수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여권을 개수로 가지는 그러한 다항식이 바로 덧셈에 대한 그 여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권을 fx의 덧셈에 대한 여권이므로 자, 마이너스 fx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fx는 개수를 전부 다 R에서의 그 덧셈에 대한 여권으로 택한 그러한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덧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성질들이 성립을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두 다항식을 곱할 때 분배 법칙을 써서 이제 전개를 이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일반적인 경우에도 우리가 확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즉 fx하고 gx 두 다항식이 있을 때 두 다항식의 곱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는 이제 두 다항식의 덧셈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n까지 개수를 생각을 한 것인데요. 자, 곱셈을 생각을 할 때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m에 대해서 개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 경우에 곱셈을 어떻게 약속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의 곱셈도 다항식으로 약속을 하고 싶은데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수항과 그 다음에 일차항, 즉 어떤 값의 x, 그 다음에 제곱항, 어떤 값의 x제곱과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 여기에 그 필요한 개수를 우리가 c0, c1x, c2x 제곱이라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할 때 분배 법칙을 생각을 한다면 최고차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면 되냐면 x의 n 플러스 m제곱까지 생각을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개수는 cn 플러스 m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모두 개수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어차피 이제 개수가 0인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앞에 있는 c0, c1, c2, cn 플러스 m까지만 이제 개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약속을 하면 될 텐데요. 자, c0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a0 곱하기 b0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c1은 어떻게 쓸까요? 자, x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a0와 여기에 b1x가 있을 텐데 그것을 곱할 때 생기는 a0 b1 그리고 a1x와 b0를 곱할 때 생기는 a1 b0 이런 개수들의 곱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것을 곱한 다항식의 1차항의 개수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환 R에 있는 원소들끼리의 곱셈이 지금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R은 환이기 때문에 곱셈이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CK는 어떻게 정할까요? A0, BK, A1, BK-1 등등 해서 A, K, B, 제로까지 이제 곱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결과를 이제 CK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과정에서 그 BK나 혹은 AK 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지금 A는 이제 A의 N까지만 이제 그 0이 아닌 그런 값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후는 다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는 것이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B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2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 쓰지 않은 것이 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을 이제 고려해서 K가 그 N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이제 0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두 다항식 F와 G의 곱은 다음과 같이 개수를 C0, C1 등등과 같이 쓸 때 각각의 개수 CI, 앞에서는 CK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CI라고 쓴다면 A0, BI부터 AI, B0 곱한 것들의 합인데 이것을 서메이션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AK, B, I-K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K가 0부터 I까지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별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다항식들의 곱을 우리가 생각을 물론 이제 7개수 그런 다항식에 대해서 곱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방법을 그대로 확장을 하는 형태, 즉 전개하는 형태로 우리가 다항식의 곱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하면 덧셈에 대해서는 A1부터 A4까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 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자, 비슷하게 M에 대해서도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약간은 좀 복잡하고 좀 길 과정이 되겠지만, 즉 앞에서 fx는 a0부터 an의 x의 n, gx는 b0부터 bm의 x의 m, 그리고 한 다항식이 더 필요할 텐데 h라고 쓴다면 a, b, c는 순서대로 이제 쓰기로 하죠. nm 다음에 l이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fx와 gx의 곱을 하고 hx를 곱할 때, 자, 이것의 개수를 생각을 이제 해볼 텐데, 일단은 fx와 gx의 이제 곱을 생각을 이제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수를 더블 서메이션이라서 약간은 좀 혼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i가 0부터 n 플러스 m일 때까지 개수가
k가 0부터 i까지였죠. a의 k, b, i-k에 대해서 x의 i제곱의 개수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거 하고 이제 hx를 이제 곱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복잡해지기는 할 텐데요. 네. 자, 여기는 이제 m 플러스 m제곱까지 가고, hx는 이제 l제곱까지 가는 거니까, j라고 쓴다면, j가 0부터 n 플러스 m 더하기 l까지 가겠죠? 자, 그리고 그 개수가, 여기 조금 복잡할 텐데, 서메이션 k는 이제 여기서 쓰기를 쓴다면 좀 다른 또 인덱스가 필요한데요. i, j, l도 썼으니까 k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k 프라임은 0부터 j까지라고 하고, 이제 이 녀석이 이제 a 앞에 있는 개수가 될 테니까 그 개수가 이제 이렇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hx 개수가 c니까 c에 j, 여기 있는 게 이제 일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cj에 마이너스 k 프라임 같이 조금 복잡하게 쓰여지긴 할 텐데요. 이것은 이제 천천히 이제 다 전개를 좀 해보면 어렵지 않게, 계산만 조금 번거롭고 좀 긴 계산이긴 하지만 두 다항식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1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M2도 성립을 합니다.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f하고 g를 곱할 때 개수가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그 개수가 ak, bi-k를 곱한 것을 다 더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gx하고 fx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이제 곱하게 되면 개수가 일단은 잘 모르니까 d라고 쓴다면 di는 g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k가 0부터 i까지 bk의 a의 i-k 라고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 b 0 a k가 0일 때 생각을 해보면 ai 그리고 b1 ai-1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생각을 해보면 b i a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들은 ci를 계산을 하는 것과 더하는 순서가 좀 다르지만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고, 또 곱하는 순서도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환한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나 ci나 모두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r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환한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항식 곱셈에 대해서도 가환이라는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곱셈에 대해서도. 자, 그리고 M3, 즉 곱셈에 대한 단위원이 있는가를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상수다항식 중에서 개수가 1인 상수다항식과 곱셈을 하게 되면 앞에 다항식 곱셈의 약속에서 gx를 1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얘기는
B0는 1이고 나머지 B1부터 B2는 전부 다 0인 그런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CI 계산을 해보면 AK B0를 곱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K가 I인 경우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생각해 볼까요? K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하면 B0, BI 등등 해서 AI, B0까지 곱셈을 해서 다 더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제외한 그 전에 있는 것들은 B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전부 0이 되고, 그리고 B0는 1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은 그냥 AI가 됩니다. 그래서 곱한 결과에 계수 CI가 AI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fx와 1을 곱하게 되면 fx가 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3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그것은 상수 다항식으로서 계수가 1인 그러한 다항식이 다항식의 곱셈에서 단위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만족을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M4나 M4' 등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M4는 이거는 만족하기 좀 힘들고요. M4'은 상황에 따라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다항식들 전체의 모임이 환이 되고 단위원을 가지고 가환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정리를 한 것이 정리 3.5.2인데요.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환 R 위에 있는 X에 관한 다항식들 전체의 모임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앞에서 R, X라는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집합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해 보면 R of X라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F라고 한다면 그 F는 다음과 같이 다항식들이 될 텐데요. R 위에 다항식인 것이니까 계수로 사용하는 A0, A1, A는 R의 원소가 되어야 하겠고 이때 N은 0, 1, 2 모든 가능한 정수들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다항식들의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덧셈과 곱셈을 정의를 한 것인데요. 그러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이러한 다항식들 전체의 집합은 가환환이 되고 단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환 R of X를 Rx를 우리가 앞으로는 다항식들의 모임으로서 환이 되기 때문에 다항식 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R이 좀 달라지면 달라지기 때문에 R 위의 다항식 환, 영어로 폴리노미얼 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폴리노미얼 링과 그 R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폴리노미얼 중에서 상수다항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 A는 R의 원소이기 때문에 R의 원소 A와 그 R 위의 다항식 환 R of X 위에 상수다항식을 생각해보면 두 개는 그냥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R을 Rx에서 상수다항식으로 간주를 한다면 Rx는 R을
포함을 하는 그런 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R에서의 덧셈이 결국 R of X 다항식환에서 상수 다항식과의 덧셈 그리고 상수 다항식과의 곱셈이 R에서의 덧셈 곱셈과 동일하므로 결국 부분집합이면서 같은 연산에 대해서 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R은 오른쪽에 있는 R of X의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가 또 R의 부분환이면서 그 1을 포함하는 부분환이 있다면 S 자체도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기 때문에 S 위에서의 다항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다항식들은 R 위의 다항식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오른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개수가 전체 R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인 S에 있는 원소만 개수로 허용을 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할 텐데요. 조금 전에 생각한 것과 같이 S를 S of X의 부분환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S of X를 R of X의 부분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R 위의 다항식환은 R을 포함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고요. 1을 포함하는 R의 부분한 S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R이라고 하는 환을 생각할 때 단위원을 포함하는 환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1은 R에도 포함되고 R of X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S를 생각을 할 때도 1을 포함하는 R의 부분환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은 S에도 포함되고 당연히 S of X, R of X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한들이 다 1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을 여러 번 더했을 때 언제 처음으로 0이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인 표수가 다 동일하겠습니다. 즉 S나 S of X나 Rx나 R의 표수나 다 동일한 표수를 갖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몇 가지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정수환, 유리수체, 실수체, 복소수체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환에 있는 원소를 개수로 하는 다항식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항식들은 모두 표수가 생각해보면 1을 아무리 여러 번 더하더라도 요 한 번 더하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수가 모두 0이 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것은 모두 다 이제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 되겠습니다. 자, 표수는 0이고요. 자, 그리고 포함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될 텐데 당연히 뭐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앞에 생각해 본 이제 환 중에서 법 N에 관한 잉여류 환 있었고요. 그 잉여류 환과 동형인 GN이라는 환을 우리가 도입을 했었는데 그러한 환의 원소를 개수로 하는 다항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전히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 될 텐데요. 자, 이 경우에 표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1을 n번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0이 되기 때문에 표수가 n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n이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G2X인데요. 자, G2는 원소가
0 또는 1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0 또는 1을 개수로 가지는 다항식들 전체의 모임이 G2X가 될 텐데요. 자, 이 G2X라는 환에서 다음 다항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X제곱은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개수가 마이너스 1은 G2상에서는 1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은 1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과 같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마이너스 1은 1과 같기 때문에 겉으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수는 G2를 우리가 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G2X에서는 두 다항식이 서로 동일한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x 플러스 1을 이제 곱셈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을 이제 곱한 결과는 곱하면서 x제곱 곱하면서 x 곱하면서 x 곱하면서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개수가 1이니까 더할 때 1 플러스 1을 하면 될 텐데, G2상에서는 1 더하기 1이 0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1과 같은데, 0x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쓰기도 하니까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다항식과 같은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G3X에서도 비슷한 일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은 2x제곱과 같겠고, 마이너스 1은 2랑 같으므로 G3상에서는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을 하겠고, x 플러스 2의 덧셈에 대한 여건에 해당하겠죠. 그것은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개수가 각각의 개수를 이제 덧셈에 대한 여건을 택하면 되는 거니까. 자, G3에선 마이너스 1은 2랑 같으니까 2x 마이너스 2는 1이랑 같으므로 2x 플러스 1과 같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